단순한 거 뭐 종이컵 이런 거는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하죠. 근데 좀 방대한 어떤 체계가 있는 학문은 그게 뭐냐 하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체육관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오늘은 태국권이 이런 모습이고 또 내일 또 어떤 분이랑 다른 분이랑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전혀 다른 각도에서 태국권을 바라보게 되고 갖고 있는 그 모양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국권 그래서 더 매력이 있고 그런데 너무 다양한 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의 그 일관된 원리. 오늘은 이제 태국권에 대해서 제가 강 단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태국권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 방대한 체계를 오늘 전부 다 저도 아직 수령이 너무 부족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또 그걸 하루 만에 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또 진식 태국권을 했기 때문에 진식 태국권은 사실 원리가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양하게 다 접하려면 너무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데 결국은 이제 홍빈생 저희 문파의 스승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일관되게 주장한 거는 전사견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제 좀 사실은 이야기가 되게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진식 태국권의 전사의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움직임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혹시 그거에 대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한두 가지 동작 정도요, 이렇게 이미 다 배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다 지도를 해주셔서 트론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다시 트론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한두 가지 정도의 그 동작을 같이 연습해보면서 그 전사가 이 안에서 어떻게 표현돼 가는가, 네, 그런 것만 좀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식은 이제 전사인데 이제 저희 사장님이 저기 홍진생 도사께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태국공개 발표한 게 공전자전의 비합이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태국권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 알고 있는 게 공전을 통해서 움직이는 호선. 태국권이 태국도가 이렇게 S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안에. 근데 그게 실제 태국권에 모든 운동 개념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움직임 안에. 이게 물과 양의 배합이라든가, 운동의 방향이라든가. 그거에 표현되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어낸 게 태국도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공전과 자전의 배합에 의한 건데, 이제 일단 태국권을 배우려면 그 자전의 규칙부터 알아야 돼요. 자전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정선과 반선. 그 다음에 그 정선과 반선이 이렇게 공전하는 거는, 순역의 그 자전, 그 다음에 그 순역의 자전이 정선과 반선의 배합하고 결합되면서 이 공전과 결합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퍼져나가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몸에 움직이는 거. 몸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를 순전하고 생각을 해요. 순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거를 역전으로. 약속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반대로 규정을 했으면 그럴 텐데, 이게 왼쪽으로 돌리면 순, 오른쪽으로 돌리면 역. 이건 지금 자전의 규칙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몸은 네 가지로 나눠요. 머리, 몸통, 그 다음에 팔다리. 근데 이제 처음에 몸통하고 머리는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국고 언운동이잖아요. 언운동은 축을, 이게 가운데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모양들이 이렇게 회전되는 걸 언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중심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어지면 사실 언운동이 아닌데, 몸은 이렇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앞뒤로 숙이거나 이런 동작은 태국권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머리도 왼쪽으로 돌리면 순, 오른쪽으로 돌리면 역. 이건 규칙을 정한 건데, 그거 이제 태국권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이론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이, 그럼 왜 왼쪽으로 돌리면 순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역으로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지구의 자전 궤도랑 똑같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돌잖아요.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해는 반대로 뜨고, 이제 그 회전이랑 같은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는 거를 비교적 지구의 회전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서 순전사로 생각하고요. 반대로 하면 이제 그 회전되는 거랑 거슬려 놓으니까 역전사로 생각을 해요. 머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백회에서 회원까지를 한 축으로 해가지고 회전 운동을 하는 걸로 규정을 한 거예요. 머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손과 발에 비하면 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똑같이 생겼으면 좀 몸통하고 똑같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추운력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쪽으로 하면 손이 발이 모양이 바뀌어요. 왼손 같은 거 왼쪽으로 돌리면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오른쪽은 손등이 하늘을 보고 반대로 돌리면 반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손하고 발만은 비교적 약간 그 비대칭인 관계로 그 규칙을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좀 뭐 내가 몸이 좀 편한 상태, 손이 밖으로 뒤집어지는 상태에 대해서 뒤집어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는 상태를 순으로 생각하고 순정을 잡고 그 다음에 손등이 하늘을 보게 될 때 그때를 역전으로 생각하고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밖으로 뒤집어지면 순, 안으로 뒤집어지면 역.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는 저도 우주에 관계된 건 지식이 없어서 뭔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게 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도는 거잖아요. 이게 막 궤도가 벗어나면 사실 죽는 건데 안정되게 살 수 있다는 거니까 우주의 움직임이 항상 일관된 어떤 궤도를 그리면서 그래요. 근데 그 진직태엽권의 축복도 사실은 이제 우리 정선 반선의 배합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근궤도님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상하로 생각하고요. 검수경추나 도공경처럼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쪽으로 움직여주는 전사가 있는데 이건 전후로 전사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는 동작이 굉장히 작아요. 기술적으로도 투로 안에 세 가지 정도, 근궤도님, 엄수경추, 도공경이 세 가지 정도만 그렇게 나오고요. 그 외에는 전부 정선과 반선의 배합이거든요. 이것도 은하계에서 이렇게 행성들이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게 예전에 징가고에서 몇 년간 그게 축적되고 기술 체계인 것 같아요. 내 손이 어느 정도 각도로 어느 궤도를 지나가고 있는가, 어느 때 가장 합리적으로 힘이 나오는가, 그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 실용태엽권에서는. 투로를 배우시면서 그 궤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투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배우고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다시 하나로 비밀돼서 어떤 하나의 원리, 원칙을 이제 이렇게 꿰뚫어 내야지 태엽권에서 이제 이해가 되게 이제 또 쉽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발의 전사 좀 지루하신가요? 선발의 전사 배합까지 있는데요. 그 다리에 관계된 거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생긴데 이제 여기서 또 뭐가 퍼져나가냐면 허신의 대합이 생겨요. 우리가 진직태엽권이나 모든 거 할 때 쌍중에 관계된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허리가 돌면서 다리에 관계된 거 오늘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의 정선 반선은 투로 배우시면서 이제 많이 아시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고요. 그 다리에 관계된 거는 제가 그냥 잠깐 일어나서 합니다. 다리가 밖으로 벌어지는 거는 순전사고요. 안으로 벌어지는 건 역전사로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허리가 왼쪽으로 돌 때는 사실 이제 인체 생리상 이게 한 가지 경우밖에 안 생겨요. 이게 왼쪽으로 돌면 왼발은 밖으로 돌고 오른발은 안으로 돌고 또 반대로 도는 경우는 좀 반대가 돼요. 이게 실제로 일순일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허리가 순전사일 경우에는 왼발은 순, 오른발은 역. 반대로 돌면 이게 오른발은 순, 왼발은 역.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거는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순, 쌍역은 그러니까 다리가 양발 다 벌려가지고 놓는다거나 양발 다 오므려서 양쪽을 행한다거나 이런 거는 생리학적으로 사실 안 맞는 겁니다. 허리가 순전사가 되는데 두 발을 다 오므린다거나 두 발을 다 벌린다거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태반의 진직태엽권이 전부 싹 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저희 쪽이랑 달라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또 이런 개념이라서 약간 구분되는 것이 있고 또 그분 나름의 어떤 원칙이 있을 거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게 이제 허실의 다리의 허실이 어딘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보호의 운행이나 이런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순전사가 되면, 허리가 순전사가 되면, 왼발이 순전사가 되고요. 오른발은 역전사가 되죠. 근데 순전사인 발은
주로 어떤 말이냐면 제 체중을 유지하는